2020년 이 반정부 시위 때 왕실 모독죄로 60대 여성이 43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거 찐이래요. 태국은 왕이라는 존재가 지금 현재 2022년까지도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거의 일본에서 천왕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국은 지금 왕 욕만 해도 깜빵 갑니다. 현재 태국의 헌법을 보면요. 대략 헌법 보면은 태국은 왕국이다, 태국의 국왕폐하는 국가 원수다, 그리고 헌법 제6조 보면은 국왕폐하께서는 존엄한 지위에 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국왕폐하를 비난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로 되어 있어요. 고발조차 할 수 없대요. 아니 왕도 잘못하면 고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국왕폐하를 비난하고 고발할 수 없대요. 이게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국왕폐하께서는 불교도이시며 불교를 그냥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요. 본인이 원치 않아도 불교 신자야.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종교의 수호자이시다. 그리고 국왕폐하께서는 태국군 통수권자 지위에 계신다. 이거는 근데 헌법에는 적혀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좀 그런 애매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진짜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 태국 형법 제 112조입니다. 왕비 후계자 또는 섭정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범죄야 중범죄. 근데 2020년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납니다. 태국이 지금 독재 국가예요. 이 양반이야. 2014년에 태국군 총사령관이었던 이 양반 뿌라윳 차노차, 이 양반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지금 태국 총리를 해먹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이제 2020년 21년까지 2년 동안 이제 시위를 한 겁니다. 문제는 당시 그 시위대가 저 총리만 욕을 한 게 아니라 왕도 같이 욕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현재 왕이고 이 라마 9세는 이 라마 10세의 아빠예요, 아빠. 근데 기존의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 라마 9세까지는 태국 사람들이 태국 왕을 존경했던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라마 10세 이 양반은 계속해서 왕인데도 태국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좀 기행이 있어요. 기행. 괴짜? 이러고 댕겨. 예를 들어 이 양반 와이프 첩이라고도 하는데 20명이 넘어요, 와이프가.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런 핑크탑 입고 이제 그러는 거야. 본인 선택인데 그래도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왕으로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왕으로서의 좀 채통 그런 게 있는 건데 이제 너무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야, 이 양반이. 저런 인생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 해봐. 불법은 아니잖아요. 이거 한번 지하철 2호선 출퇴근 시간에 한번 타봐. 저 사진이 실제 라마 10세가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사진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옷 입고 왕실 기사가 와가지고 차에 태우는 것도 찍혔어, 사진이. 그래서 빼박이야 이제. 이러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경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라마 10세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아지고 그래가면서 아까 말한 이 민주화 시위에서 지금 현재 정권 군부 쿠데타 정권이랑 1+1으로 저 왕도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싸잡아서 비판하는 이런 시위였습니다. 근데 이 시위에서 실제로 2020년 이 반정부 시위 때 왕실 모독죄로 60대 여성이 43년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거 찐이래요. 나 듣고 믿기지도 않았어. 왕이랑 저 총리 욕했다고 43년 때리는 나라요. 왕이 잘못하면 지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60대 여성한테 40년 이상을 때렸다는 거는 죽으란 얘기잖아, 감옥에서 그냥. 지금 현재는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짜잘한 작은 시위들은 지금 소수의 그룹들이 일으키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범국민적인 전국민적 시위는 많이 사라졌대요. 잡혀가니까 저렇게 43년 때리고 60대 여성한테. 근데 이 태국이란 나라에서 저 왕이란 존재가 엄청나게 위대하고 함부로 건드려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된 게 아닙니다. 최근이에요. 1957년? 태국 왕이 지금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건 한 1950년대부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그러니까 태국은 영국 같은 나라로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는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왔고 국민들이 왕을 바라봤고 좀 그랬던 느낌이 있어. 태국도 그랬지. 근데 그렇다고 왕을 존경하고 왕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전국민적으로 생겨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태국이 군부 쿠데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1900년대 그 100년 사이에만 10번 넘게 일어나요. 근데 1932년에 쿠데타가 있었어. 이 쿠데타가 제일 중요해요. 피분! 이름이 피분이야. 이 양반이 1932년 쿠데타로 이제 해먹기 시작해. 이 양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당시 태국 왕이었던 라마 7세를 쳐냅니다. 뭔 얘기야 이게? 왕을
왕을 쳐내도 국민들이 이 피분이란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을 끌어내려도 별로 상관없었던 국민들 많았다는 거예요. 1930년대만 해도. 자, 근데 이 피분이란 사람도 처음부터 쳐내려고 했던 건 아니요. 처음에는 라마 7세랑 함께 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함께 손잡고 이제 서로 쇼부도 치고 이제 왕 너가 나 총리로서 좀 인정도 해주고 사부작 좀 잘 가자 이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라마 7세가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 1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태국은 의회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태국 왕이 절대왕정이어서 절대왕정 1930년대만 해도 의회가 있으나 마나 했단 말이에요.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 피분이 라마 7세를 쳐낸 거야. 자, 그리고 1938년부터 태국의 총리가 됩니다. 1938년이면 뭐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1년 전일 때입니다. 요쯤이면요 태국 국민들 중에는 아무리 그래도 저 피분 총리 저 인간이 함부로 라마 7세 저 왕 우리가 존경하는 저 왕을 쳐낸 게 싫어? 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잘 쳐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 태국도 2차 대전 터지기 전에 있었던 대공황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태국의 경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태국이 아까 뭐라고 했어? 왕정이었다. 왕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대공황의 여파에 대한 모든 원흉과 탓은 라마 7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태국 사람들은 저 라마 7세가 사치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국가 정치를 잘못하고 이 짓을 해가지고 나라꼴 개판됐기 때문에 피분 총리가 라마 7세를 쳐내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이 피분 총리라는 사람이 왕 쳐낸 다음에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시켜요. 왕을 쳐내고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간이 또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국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정돈을 합니다. 이 양반이. 근데 그렇다고 지가 안에 처먹은 것도 아니에요. 의회를 확립한 건 어떤 느낌이냐면 더 이상 왕정이 들어서지 못하게 막은 거야. 저 양반이. 명확하게 이제 태국은 의회 국가다. 왕이란 존재가 저 쿠데타 일으킨 피분이란 사람한테는 뭐예요? 정치적 경쟁자일 뿐인 거예요. 당시 태국 사람들은 대공황 때문에 개박살난 태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위대한 태국을 만드는 게 중요했고 경제가 어려운 태국을 다시 갈아엎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던 거지. 저 왕이 나가야 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이 피분 총리의 세상이 됐어요. 1938년 이후에 이 사람이 태국 민족주의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태국 민족주의.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태국은 민족주의 같은 게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왜? 도시국가들끼리 다 갈라져 가지고 각자 도생의 역사가 흘러왔기 때문에 중앙집권이 근대 1800, 1900년대까지도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나라가 하나지만 도시별로 지도자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어느 정도 뭐 비슷하긴 했어도 섞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피분이란 사람은 우리는 다 같이 태국인이야. 우리는 태국이란 국가의 국민이야. 태국이란 국가의 이 지역의 국민이야. 나는 이런 정체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1800년대까지도 우리는 전체 다 태국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안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옛날 왕 라마 6세가 나처럼 이렇게 훌륭한 왕이 불교라는 수많은 태국 사람들이 믿는 이 종교에 따라서 태국을 정치할게. 국가 전반을 내가 이끌고 리더십 가지고 할게. 너네들의 종교가 사라지거나 위험해지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우리 태국 민족은 위대해. 불교도 위대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오버랩을 시키는 거야. 자꾸 원래는 각각 따로 볼 수도 있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이 있지만 뭐 고향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고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라마 6세가 강력하게 불교 믿지. 우리 같은 태국인이야. 너는 위대한 불교 국가 태국에 사는 거야. 이런 거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양반이 1910년, 20년에 이제 왕하던 사람이거든요. 이때 이 양반이 만든 태국 민족주의에서 요 네 가지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우리 태국은 종교가 국가 그 자체고 불교가 국가 그 자체고 우리 태국 불교를 믿는 태국이라는 위대한 국가에는 불교를 믿는 위대한 국가에 사는 태국 민족이 있고 불교를 믿는 이 위대한 태국이란 국가의 위대한 태국 민족에게는 위대한 불교를 수호하려는 왕이 있다. 요 네 가지를 만든 거야. 라마 6세가. 근데 쿠데타 일으킨 자 피분 총리가 여기서 왕만 뺍니다. 어차피 태국 국민들한테는 왕 빼고 이 세 개만 해도 되는 거예요. 불교 팔아먹고 종교 끼워 팔고 국가 끼워 팔고 왕은 어차피 지지율이 별로 없었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 피분이란 사람이 정치꾼으로서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태국 사람들은 점점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요. 우리 태국 사람들은 불교를 신실하게 믿는 위대한 국가 태국에 사는 태국 민족이구나. 타이족이라고 하죠. 타이족. 이런 정체성 같은 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1910년, 20년, 30년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퍼진 겁니다. 근데 솔직히 한반도에서도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한민족의 민족주의가 여기저기에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두껍게 딥하게 퍼진 것도 그때 아닙니까? 조선도? 명나라 청나라에 있던 조선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한민족 민족주의 막 이런 걸 외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국가 그 자체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민족주의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된 거란 말이야. 한반도에도. 태국도 1910년, 20년, 30년도에 생긴 거다. 이렇게 특정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민족주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고 실체도 없었던 어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오지도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감투를 씌우고 튀어나오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튀어나오는 건 좋은데 필요 없어졌는데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떠들면은 국가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태국의 쿠데타로 총리가 된 피분. 자, 당시 1900년대 초반의 태국 지도입니다. 원래 이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다 합해서 태국 영토였어요. 근데 여긴 프랑스가 세벽한 거고 여기는 영국이 세벽한 거야. 피분이 이제 총리가 되고 옆에 이 영토 세벽한 프랑스 욕을 뒤절합니다. 그리고 당시 뭐라 그랬어? 태국 민족주의 있다 그랬죠? 거기에 휘발유를 부어요. 그리고 중국 혐오도 이용합니다. 옛날부터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 화교들이 많았어요. 화교. 명나라 청나라를 거치면서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 대륙을 떠나서 온 중국 사람들이 많았다고. 근데 그 화교들이 말레이시아 쪽에 사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화교들이 좀 자본이 많아요. 그리고 화교들이 장사가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말레이시아 원주민분들 중에는 쉬는 날이 많으신 분이 많대요. 화교들은 잘 안 쉬나 봐. 그분들보다는 좀 덜 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좀 형성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나중 가서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화교 탓을 하는 거야 이제. 봐봐라 지금 원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저 화교들만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냐. 화교들이 우리들의 부를 착취한 거다. 이렇게 화교가 타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뭐 화교라고 얘기를 했을 뿐 어디 가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선동이 또 먹혀요. 자, 아무튼 이 피분이라는 인간이 태국에서 프랑스에 대한 혐오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영국이 이렇게 또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까? 태국에 대해서 영국에 대한 혐오 영국 프랑스 화교 요 3타작으로 혐오를 부추겨가지고 지지율을 잘 빨아먹고 있었다. 당시에는 그리고 태국을 외국 국가들이 대부분 시암이라고 불렀어요. 시암. 원래 이름이 시암이야. 자기들도 셀프로 시암으로 부르기도 했고 우리 시암의 영토를 세벽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우리 시암의 영토를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타이족의 이름을 따서 타이 나라의 이름을 타일랜드로 바꿉니다. 타이가 태야 뒤에 국가국자 붙여서 태국인 거예요. 우리는 타이 민족 태국 민족이다. 지금의 태국이라는 이름은 1949년부터 썼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거 좀 대박이었는데요. 피분의 태국이 일본과 전략적인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됩니다. 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누구랑 적국이었어요? 얘네랑. 영국과 프랑스랑 적국이었잖아. 추축국이었으니까 일본이. 연합국이었던 얘네랑 사이가 더러웠던 일본과 태국은 전략적으로 가까워진 거죠. 한반도 역사로만 보면은 태국이 짜증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또 협력하는 게 자기들한테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 다 일일이 뭐라고 하고 그러면은 뭐 답도 없지 뭐. 우리는 욕할 대상이었지만 다른 나라 입장 특히 태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일본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때 결국에는 나치 독일한테 유럽에서 프랑스가 본토가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프랑스는 유럽 본토가 나가게 되면서 현재 여기 보이는 여기 있는 거는 태국한테서 프랑스가 뺏은 것만 표시를 한 거예요. 여기 있던 이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지 관리가 안 됩니다. 프랑스가. 이때 1940년 태국이 프랑스 군대랑 맞다이를 까기 시작합니다. 본국에서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 뒤에 갑자기 일본이 와요. 개입합니다. 자자자 그만 싸우세요. 저 일본 왔습니다. 제3자 꼈으니까 이제 셋이서 만나서 쇼부 보죠. 자, 싸우다가 셋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약을 합니다. 일본이 개입해서. 당시 프랑스도 어차피 태국이랑 뭐 계속 싸워봤자 좋을 거 없고 저 식민지 못 지켜요. 프랑스는. 태국도 오래 싸워봤자 좋을 거 없었고 일본은 그리고 개입을 했습니다. 일본의 계략이 뭐냐? 프랑스 니네 태국한테 땅 떼어주고 끝내. 뭘 자꾸 개길라고 해. 지금 본토도 지금 작살났는데. 그래서 태국이 프랑스로부터 영토를 좀 돌려받게 돼요. 이때 진짜 몇 달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100% 받진 않았어. 한 4분의 1만 받아. 근데 당시 일본 입장에서 그러면 이득이 없네요? 일본은 무슨 이득이 있어? 이득이 있는 거야. 잘 봐야 돼. 일본은 지금 자기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자기들과 동맹 관계에 있던 태국이란 국가의 땅이 넓어지게 만든 거예요. 향후 앞으로 일본이 동남아로 쳐들어왔을 때 동맹국인 태국의 영토가 넓어지면은 일본에게도 좋겠죠. 그런 이득을 계산하고 일본도 저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태국은 일본이랑 더더욱 가까워질 예정입니다. 태국
태국 사람들은 당시에 일본이랑 국가에 대한 혐오나 뭐 그런 게 있을 것도 아니야. 뭐 일본이랑 맞다이 깐 적도 없었고 저때까지도 뭐 일본이 뭔 짓을 해온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데 일본이 태국이랑 일본이 무슨 뭐 문화 교류나 역사적으로 뭐 엄청난 교류가 많았던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국이랑 일본이 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태국이 중립을 선포합니다. 아까 쿠데타 일으켜서 총리해먹고 있던 사람 저 피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저 피분 저 사람은 태국이랑 국가가 2차 세계대전에서 대놓고 태국이랑 국가가 개입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굳이 그냥 중립국 선포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개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몇 달 싸워가지고 프랑스로부터 영토도 4분의 1 정도 얻어냈고 근데 이 얻어냈던 영토가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 좀 빨간색 파란색 다 원래 태국 왕국의 영토였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일단 2차 세계대전 중립을 선포한 겁니다. 피분이.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 저 양반은 프랑스로부터 100%가 아니라 4분의 1만 받을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분석하고 추정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학자들도 의견이 좀 갈려요. 대략 이런 거야. 이 프랑스랑 맞다이 까던 전쟁을 좀 더 길게 끌면 나중 가서 2차 대전까지 자동 개입이 될 수도 있다. 일본까지 개입해가지고. 그럼 피곤해진단 말이야. 여기서 굳이 구태여 우리는 여기 영국이 세벽한 땅, 프랑스가 세벽한 땅만 다시 돌려받으면 되는 거지.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전쟁에 우리가 가담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태국 입장에서. 여기 다 수복하려면 결국엔 영국, 프랑스랑도 맞다이를 까야 돼. 그럼 나중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일본 얘네들의 편에 서가지고 태국이 갈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게 아마 태국의 당시 정부도 부담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랑 너무 오랫동안 엮여 있으면 뭔 짓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경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있어요. 아무튼 태국은 프랑스가 세벽한 땅으로부터 4분의 1만 얻어냈어도 그냥 선을 딱 긋고 중립을 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941년 지금 태국이 프랑스 영토 4분의 1 다시 돌려받은 다음에 1년밖에 안 지났어. 바로 1년 뒤에 일본이 영국을 조지러 가야 했습니다. 여기 태국 바로 옆에 있던 영국령 인도제국으로 가야 했거든요. 일본이 근데 이 영국령 인도제국 지금의 미얀마죠. 이쪽을 조지러 가는데 태국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 미얀마를 조지려면 태국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딱 봐도 그렇죠. 여기를 갈 때 바닷길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군요. 진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상륙해야 돼요. 육로에서 육로로 가는 거랑 바다에서 육로로 올라가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로. 웬만하면 태국 땅을 밟고 가는 게 개이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태국한테 얘기합니다. 일본이 야 태국아 우리 일본 군대가 태국 땅을 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끔 좀 허용 좀 해줘야겠어? 근데 태국이 처음에 괜찮을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봐 하면서 간을 봐요. 그리고 나중에 파토를 냅니다. 왜? 저거 허용해줬다가 영국령 인도제국 전체랑 맞다이를 깔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고 싶진 않은 거야. 태국도 일본의 중재 덕분에 프랑스 땅 4분의 1을 다시 이제 얻어냈어도 다 필요 없어. 여기랑 맞다이 까는 건 아닌 거야. 아무리 그래도 당시 대영 제국인데. 그래서 일단은 태국이 일본 군대가 태국을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합니다. 간을 봐요. 결정 안 하고 미뤄. 근데 일본이 그거 기다리다가 그냥 태국을 조집니다. 답답했던 거죠. 일본이 당시 급했어요. 전쟁 물자, 군수 물자 점점 끊겨가죠. 미국한테서 이제 수입해오던 철강이나 휘발유나 이제 석유나 이런 것도 지금 끊기고 있지. 당시 일본이 급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무타구치 레냐 정신. 이거 레냐 얼굴 좀 여기 좀 올려주실래요? 저기 보이시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레냐 정신. 보급은 적으로부터 얻으면 된다. 일단 태국을 쳐들어갑니다. 그러자마자 근데 태국의 피분 총리가 이거 진짜 구라 아니에요. 몇 시간 만에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통행을 허가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면은 태국이 참 저런 식으로 국제정치를 하는 게 현명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으로는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국제정치는요 그 누구보다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한다고 배워요. 외교관분들 외교당국자들은 정말 국물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내 나라 내 조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배워요. 그 훈련이 돼 있어 외교당국자들은.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태국의 저 국제정치를 좀 비판하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어찌되었든 자 이제 태국이 통행을 허가해줬으니 일본은 태국 땅을 밟고 영국령 인도제국 미얀마 쪽으로 쳐들어 갔겠죠. 이제 태국이 얘기합니다. 야 일본아 너 여기 밟고 가는 거 진짜 좋은데 너네 만약에 여기 쳐들어 가면 영국이 옛날에 세벽한 땅 여기 있지. 지금의 미얀마예요. 여기 우리한테 다시 돌려줄 거지? 맞지? 했는데 일본이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너네가 밟게 해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고서 이거 땅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협의를 실제로 봅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가 태국에 마음껏 들어와서 쉬고 자빠져 자고 군대 서열하고 별짓을 다 해요. 진짜 다 해. 그냥 진짜 일본에 굉장히 많은 군대가 태국 땅을 진짜 지들 나라인 양 써요. 지네 땅이냐. 일본 군대가 선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태국에 들어오자마자 태국의 수도 방콕을 점령합니다. 아니 뭐 사이 좀 사부작사부작 좋게 가는 것 같더만 왜 새삼 무슨 태국의 방콕을 점령하죠? 그리고 태국의 군 수뇌부 고위급 장성들의 집과 사무실 싹 다 수색해요. 그리고 태국 군대가 가지고 있던 기름, 비행기, 총포탄, 무기 창고 다 압수하고 장악합니다. 왜? 딴 말 할까봐. 근데도 내버려 둬요. 왜? 당시 저 피분 총리는 위대한 태국의 국민들이요. 우리 위대한 태국 민족들의 땅을 다시 수복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정치질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저런 짓을 해도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만 안 생기고 조금만 기다리면 저 땅만 얻어오면 우리 태국은 위대한 영광스러웠던 영국이 세벼갔던 우리 위대한 그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저 양반은. 그러니까 정치꾼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1941년 12월 20일 일본과 태국이 동맹을 공식적으로 맺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였던 1942년 1월 태국이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와, 난 그거 대놓고 그럴 줄 몰랐는데.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